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노동자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 시행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 배전 노동자들도 정당한 임금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방선거 참패 수습에 나섰지만 철저한 반성보다는 무늬만 혁신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노조와 국토부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6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화물을 실지 않고 운송을 멈춘 트레일러가 수킬로미터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물류의 주요 거점지에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일몰제를 폐지하자! 파업의 주요 쟁점은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종료 여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운임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광주 삼성전자와 위니아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 차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파업 현장 일대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 내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등 혹여나 발생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생계 안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화물차 노동자들은 최저 운임 비용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운임제를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 운임제는 피곤한 상태에서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자며 도입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 공익대표 등 주체가 주요 구간마다 최소 운임 가격을 정해두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인데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순수입이 증가했음에도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상승한 운임 단가가 버겁다고 하는 반면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과적하게 되고 또 화주들은 또 빨리 오라 하니까 또 빨리 가서 푸고 해야 또 다시 또 쉴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도 하게 되고. 문제는 대치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끝이지만 기한 연장이나 확대 등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입법 사항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미루는 사이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현재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때마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유가 인상,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운송료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운임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강대강 대치를 풀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약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는 대부분 거의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도 오전 중에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날이 서서히 개겠지만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오후 들어서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작스럽게 짧아지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 보이면서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등 지방선거 참패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반성 없이 무늬만 혁신, 쇄신에 치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정치력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카드로 또다시 비대위 구성 등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꾸린 비대위가 불과 석 달 만에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다시 한번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선 겁니다. 그렇지만 패배 원인과 당의 방향성, 그리고 총선 공천권을 질 오는 8월 전당대회를 놓고 계파 간 속내가 극명하게 갈리는 등 볼상사나운 모습은 여전합니다. 국회에 첫 발을 뗀 이재명 상임 고문이 자신의 책임 논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것도 이런 복잡한 당의 역학관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텃받침을 자부하는 광주 전남의 정치력 부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당의 행태에 어느 국회의원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도 없고 광주의 역대 최저 투표율,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잡음과 후유증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비주류 초선들로 당의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리더십이나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당 노선 투쟁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 김대중 민주당, 실용적인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참회 없이 계파 갈등과 앞으로 정치 행보만을 생각하는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 지난 2017년 탄핵 여파로 대선 패배는 물론 국회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힘없이 내줬던 현재 여당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광주 국회의원 3명이 산자위원회를, 전남 국회의원 5명이 농해수위를 1순위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AI 등 첨단과학과 관련된 국방위, 과기정통위, 환경노동위를 1순위로 지원한 지역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절한 상임위 안배와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2%세 이미 검소완박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 검사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철거가 예정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아선 인근 상인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장 출입로를 가로막아 잔해물 해체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잔해물 해체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숨진 28살 A씨가 젊은 나이로 지병이 없었다며 의료 과실을 수사해달라는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앞으로 4년간 광주시를 이끌어갈 강기정 당선인이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인수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기정 당선인이 이끌 광주 4년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는데 경제와 복지, 건설교통, 관광문화 등 6개 분과 2개의 TF가 당선인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현장 전문가들인 만큼 시민들의 당당하고 빠른 시정 변화 발전에 부응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수위는 최우선으로 강 당선인의 공약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5개 신경제 지구 구축 등의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AI 반도체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새 정부에서 채택한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을 강 당선인이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겁니다. 수년째 표류 중인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 인수위가 어떤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지,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의 갈등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꼬인 실타래의 적절한 해결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요구사항 등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기 계신 20여 분의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 활동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처음 꾸려진 인수위원회가 지역의 해묵은 현안에 대해 6개월 안에 답을 내놓겠다는 강 당선인의 약속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산강과 금강유역의 환경단체들이 보호 처리 방안을 두고 결정된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84개 시민단체는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죽산보 철거 등 보호 처리 방안 결정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온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영산강 죽산보는 철거,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보는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처리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며칠 사이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밭작물의 경우 물이 부족하다 보니 생산량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농사철을 맞아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에 물이 절반도 없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밭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싹이 트기 전 충분한 물을 줘야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고구마 등 밭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는 한 달가량 수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보리와 양파, 마늘 등은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깨나 들깨 지금 씨앗을 파종해놔서 거의 좀 발화가 될 수 있게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27.7mm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저수율은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밭작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용수 개발과 함께 양수 장비 등이 지원되고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는 하천수와 하류 지역 양수로 용수를 확보하고 용수 부족 지역은 관정 개발, 하상 굴착 및 양수 장비를 지원하여 다행히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보니 농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조업 부진 속에 지난해 광주의 고용 상황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0.4% 감소해 취업자 증감률이 경북, 울산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5번째로 낮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취업자는 지난 2019년 월 평균 75만 명까지 올랐다가 2020년에는 74만 8천 명, 지난해에는 74만 5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고공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상승했지만 전남은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 물가 지수는 7.6%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품목은 경유였고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돼지고기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합니다. DJ 기념관은 오는 24일까지 전남 도립도서관 남도 화랑에서 김대중 그 불멸의 순간을 주제로 DJ의 민주화 정신을 담은 사진 55점을 전시합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청남대에서도 찾아가는 기념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밤사이 약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지난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날이 개겠지만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작스럽게 짧아지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16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2도 보이겠고요. 완도에서도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21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름 많은 날씨 수록 당분간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 내용과 조금 다른 화면이 나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